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역시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아주 많았습니다. 추미애 가족청문회가 된 이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17개월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출석을 했고요. 또 잉글랜드 이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무려 4골을 집어넣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동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9월 15일에 방송된 팩트 Y 돌아온 조두순 격리 가능할까라는 보도에 따르면 그 조 씨 출소를 앞두고 살던 동네 주민들의 반발을 언급하면서 그 언급하신 보호수용법 과 같은 이제 조 씨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전하며 해당 법안이 아동 성폭행범과 상습범, 연쇄살인범 등이 만기 출소하더라도 길게는 7년 동안 특정 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논의 중인데요.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조 씨를 막을 길 없다는 내용으로 이제 그런 논조로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경기도 안산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두순 관련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여러 이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고 강한 유감을 뜻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계속해서 그 CCTV로 그 조 씨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으나 그 한국기자협회 성폭력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범죄 사건 보도할 때 범죄 예방과 대안 마련과 같은 다소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고 이제 언급돼 있어요. 특히 네. 성폭력 범죄 보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 성폭력을 용인하는 어떤 일상의 우리의 성문화, 좀 다각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언론에서 지금 단순히 공포심을 계속 퍼뜨리는 방식이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사실 이제 시청자들도 피해자에게도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조두순 출소 관련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 보도는 일단 지명을 노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현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적확하고 미래지향적이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런 걸 짚고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각적인 접근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각적인 접근이 있어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조두순 출소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조두순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헤드라인이나 이런 걸 보면 공포를 조장하려는 기사인지 아니면 대책 마련을 위한 기사인지 이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온다고 할까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 시민 어떡하나, 피해자랑 너무 가까워 이렇게 그것만 정말 부각하는 건 그야말로 진짜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교육과 인식 변화, 구조적 변화, 인력, 예산 문제, 합당한 처벌 이 모든 게 다 결부가 돼야 된다는 건 자명한 말씀이고 12월 초에 아마 이제 출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도 또 후속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평가원님께서 한번 뽑아주신 이 보도를 들어볼 텐데요. 이게 홍콩대 출신 이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후에 연구 결과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논문을 공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 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평가원님께서 YTN 보도 짚어주셨죠? 네, 9월 14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중국이 만든 생화학 무기 코로나19 가짜뉴스 공유하는 것도 주의해야 라는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해당 뉴스를 다루었습니다.
변상욱 앵커는 교수의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논평을 나란히 덧붙여 소개를 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녀의 주장을 단정할 근거가 현저히 빈약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이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면서 사실 확인을 무력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또는 말초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국제적으로 유통이 될 때에는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앵커는 허위 정보로 인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유럽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면서 가짜뉴스로부터의 거리두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기 안위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와 개인들의 주장들을 면밀하게 팩트체크하고 그것을 여론에게 알리는 것은 저널리즘의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좋은 뉴스로 뽑았습니다. 네. 자, 뭐 방역뿐 아니라 요즘 워낙 이 미중 갈등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 국제 역학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힘센 이웃을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겁니다.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텐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더 위험합니다. 네. 언론 종사자 입장에서도 최근 나돌고 있는 가짜뉴스 검증하거나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국민들이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사회가. 그런 면에서 뉴이제에서 자주 시도하고 있는 이런 앵커가 직접 나서서 하는 팩트 체크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뉴스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 관련 보도, YTN의 이번 이 관련 보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평가는 어떤 부분입니까? YTN은 이후에도 관련 뉴스를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9월 18일 방송된 코로나19 유전자 조합 흔적 보여 논문 신뢰성의 의문이라는 뉴스 역시 그러한 보도 중 하나입니다. 해당 뉴스는 앵커가 유전자를 재조합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앤리멍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때문에 이어지는 그 기자의 보도에서도 그녀의 주장을 반박할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이 제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오류를 뒷받침할 근거보다는 그녀가 폭로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상황, 그를 게재한 사이트의 신뢰도 문제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과학적 오류라고 한다면 앨리멍 교수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맞았다 또는 틀렸다를 판가름할 어떤 과학적인 실험 결과들이 소개되거나 재조합설을 반박할 과학적 원리들이 소개됐어야 하는데 과학적 검증의 결과를 들어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어떤 가설적 주장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앨리멍의 주장이 사실이냐 또는 가설로 그칠 것이냐라는 평가는 더 많은 과학적인 검증과 절차와 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YTN이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런 학계의 성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과 검증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보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기사 내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해설위원님? 네, 그분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앤리멍 박사의 주장을 쭉 써놓고 네. 반론은 두루뭉술하게 한 문장 들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과학을 다루는 그런 쪽 출입 기자의 기사가 아니었고요. 해당 기사는 국제부 기사였는데요. 국제부 근무가 그렇습니다. 외신 보도를 위주로 다루고 보통 이제 야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사를 아주 완결성 있게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 과학적인 검증이 대표적이겠죠.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하거나 이러기 쉽지 않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변명을 드리자면 그 이후에 저희 사이언스 TV국이나 이런 데 이제 과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분들께서 그 이후로 후속 보도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한 후속 기사를 작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잠시 뒤에 이제 여기서 더 얘기하기보다는 취재 후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이 YTN 사이언스 과학 전문으로 하는 최소라 기자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풀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미리 좀 봤는데 뭐 염기서열 이런 말도 있고 4의 6승분의 1 이런 이 문과한테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오던데 잠시 뒤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치우치지 않는 보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마저 정신적인 고통에 지쳐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처장님께서 관련한 보도 짚어주셨죠? 네. 코로나19랑 이제 우울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블루 문제가 좀 심각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도됐던 거는 그 9월 14일에 방송된 코로나 블루 노출된 사회복지사들 직업 환경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돌봄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우울 문제를 좀 제기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다소 좀 심리적인 문제로 이제 계속 제기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에 기인하는 사회적인 조건, 노동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뉴스였다고 봤고요.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아동이든 노인이든 뭐 이렇게 병원에 있는 분들이든 굉장히 어려운 만큼이나 사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사실 전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사회적으로 지금 다 비대면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비대면이지만 이 비대면 일상을 떠받치는 누군가의 안전이 이제 얘기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들 안에서도 뭐 가사도우미, 뭐 아이 돌보미, 뭐 급식 노동자, 방과 후 교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뭐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인 피로, 이것에 기인하는 여러 불안정한 노동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YTN에서 이 여러 사실은 관심을 되게 집중시키기 어려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사회나 뭐 경제, 문화, 뭐 사회 곳곳에 정말 모든 삶이 아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 사각지대를 참 잘 비춘 보도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런 쪽에 대한 뭐 대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 저 사회복지사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돌봐주는 분들이 정말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왕왕했었는데 돌봄이 필요한 분 말고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바꿔준 일깨운 좋은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잖아요. 언론은 힘이 셉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행동에 나서게 되고 사회 제도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처장님이 지적하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많은 분들에 대한 그런 보도도 관심 속에서 이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비단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언론이 더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보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이 세 분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